이 반도체 주식 같은 경우도 원래 떨어졌어야 될 거를 인위적으로 지금 떨어지지 않게 막아 누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만간에 한번 제대로 터져갖고 그동안 안 떨어졌던 것까지 다 감안해서 확 떨어지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에코프로의 무시무시한 성장세와 주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게 지금 가장 성장세가 빠른 종목이에요. 2차전지 이제 모든 주식들 중에서 보시면 매출 성장률이 21년에 77%, 22년에 275%, 23년에 컨센서스 기준으로 45%거든요. 저 컨센서스 훨씬 뛰어넘을 겁니다. 저거는 제가 보면은 대략 한 100% 정도는 갈 것 같거든요. 실적 추정치는 되게 이제 과소평가되어 있는 거고 일단 이제 느낌을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분기 실적 성장률을 보시면 분기에 지금 매출 성장률이 30%, 81%, 32%, 28%예요. 이게 매해 30%만 성장해도 대단한 고성장 구조거든요. 분기에 30%씩 성장하잖아요. 심지어는 81% 성장한 분기도 있잖아요. 저거는 미친 성장입니다. 진짜 어마무시한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가는 거죠. 여기 보시면 그러면서 이게 영업이익률이 21년에 5.7% 하다가 22년에 10.9, 그 다음에 23년에 11.6이에요. 이게 이제 주가는 사실은 매출보다는 영업이익이 더 크게 이제 좌우를 하는데 영업이익 성장률이 22년에 613%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21년 12월 말에 11만 4천 하던 게 22년 12월 말에는 10만 3천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613% 영업이익 증가할 동안에 하나도 안 오르고 오히려 떨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말이 됩니까? 이걸 모르니까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왜 모르냐고.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 얘도 증권사에서 이런 걸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 증권사에서 그때도 말씀드렸죠. 에코프로 카바를 잘 안 했어요. 지주사라고. 2차전지 애들은 지주사 쓰니까 지주 네가 해라. 지주사들은 나는 대기업 지주만 하겠다. 이렇게 해갖고 떠 있었다니까요. 저거를 발굴한 게 배터리 아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10.3,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지금 57만 9천 원이 된 건데, 이거 지금 주말하고 그 다음부터 77만 원 돼갖고, 올라갔고, 이거 금요일 날 제가 작성했을 때 57만 9천 원이었거든요. 주가가 2021년 12월 대비해서는 462%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5배 정도 오른 거잖아요, 주가가. 주가는. 예. 근데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은 21년 대비 23년이 11배가 지금 증가한 거거든요. 860 하다가 9,483이니까. 그러면 영업이익이 11배 오를 동안에 주가는 5배밖에 안 올랐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더 오를 여지가 있는 거고. 더 오를 여지가 있는 거를 어제 월, 화 이틀 동안에 보여준 거 아닙니까? 지금 한 100만 원 정도 되면은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11배 오를 동안 주가가 11배 오른 겁니다. 그 다음 거기서 추가로 더 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실적 추정치보다 더한 실적을 내줘야 돼요. 그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매출액 기준에서 보면은, 이번에 에코프로가 2조 얼마 나왔죠? 에코프로가 매출이 2조 589억. 예, 2조 589억에 1,800만 원. 예,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 얼마 나왔죠? 영업이익 1,800억 정도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1사분기는 에코프로도 사실 좀 부진한 거예요. 이제 상승 추세에 비해 갖고는. 그래서 2, 4분기에 들어갔고 이 실적이 더 서프라이즈하게 더 많이 늘어나는 형태로 저는 나올 거라고 보는데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영업이익이 9,483억이 아니고 1조 2천억이나 이런 형태로 이제 연말에 기록하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은 이게 10만 원이 문제, 1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더 올라서 150만 원, 200만 원도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컨센서스에 만약에 좀 미달하는 형태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최종 결정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주가가 지금 100만 원 갔다가 뭐 70이든 50이든 그렇게 이제 떨어질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예. 그래서 결국은 주가는 결국 기업 이익의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익 함수이기 때문에 기업이익을 내가 얼마나 잘 추정할 수 있느냐, 미래의 이 회사의 미래의 기업이익이 어느 만큼 되느냐 하는 거를 판단하는 게 투자의 첫걸음이고요. 그거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딴 거 공부하실 게 아니고 자꾸 이제 뭐 FRB의 금리가 어떠고 저쩌고 차트 줄 긋고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차트 줄 백날 꺼보십시오. 그걸로 돈 되나. 그렇게 해서 돈 됐으면 돈 못 번 사람 아무도 없지.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기업이익이 11배 오를 동안에 주가가 5밖에 안 올랐다면 그것은 거품이에요. 이 얘기를 타이거 자산운용 쪽에 내가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다음 가시면 이익은 제자리에 있는데 주가만 올랐으면
그거는 거품입니다. 이게 거품이라는 얘기입니다. 보시듯이 이게 이제 2020년에 1조 2천억 영업이익 하다가 22년에 1조 3천이니까 는 게 없어요. 올해 이제 이게 예상 추정치가 1조 4,465억으로 돼 있는데 네. 저는 작년 영업이익 예산 못 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게 네이버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주가가 예. 이렇게 되는. 그래서 이제 보면 20년 12월 달 비해 갖고 한 10만 원, 14만 원 뭐 이렇게 하던 주식 주가가 46만 5천 원이니까 4배 오른 거잖아요. 4배 올랐는데 그 4배 오른 기간 동안에 영업이익은 달랑 10%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가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거기서 반토막 난 거예요. 그렇구나. 앞으로의 네이버의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작년에 줄었거든요. 1조 3,255억 하다가 1조 3,047억을 했으니까 준 거잖아요. 올해 추가적으로 더 준다면 여기서 다시 반토막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고, 여기 이제 실적 컨센서스에서 나와 있듯이 1조 4,465억으로 그러면 한 10% 정도 증가하는 거잖아요. 증가세로 이제 돌아선다고 하면 그러면은 대략 이 가격 정도에서 좀 머무를 수 있는 이제 그 정도로 보셔야 돼요. 그 판단을 최종적으로 본인이 하셔야 되고, 네이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사에서 내가 공부해야죠.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네이버는 올해 실적 줄 겁니다. 왜냐하면 네이버는 사실은 제일 메인 이 사업이 광고 사업이에요. 광고가 특히 이제 인터넷 쪽 광고는 계속해서 지금 축소되고 있는 거거든요. 인터넷 광고를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이 뭐랄까 광고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큰 몫을 차지하는 부분들이 이제 이른바 벤처 회사들입니다. 신생 벤처 회사들. 근데 그런 쪽이 지금 벤처 시장 자체가 싸늘하게 지금 식어갖고 광고가 안 나와요. 이거 줄지 어떻게 건들겠습니까? 심각한 위기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그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냐면은 직원을 자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 아침에 팬케이크 구워주던 거를 안 구워줍니다. 네. 그런 식으로 비용 절감을 해서 이게 이제 이익이 떨어지는 부분을 방어를 하거든요. 지금 네이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옛날에 하던 대로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주가가 그 모양 그 꼴인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카카오 제가 그때 기사 보니까 지금 이 판국에 주주들은 지금 3분의 1 토막 나갖고 피눈물 철철 흘리고 있는 판국에 그 직원들 회식비 5만 원으로 이제 1인당 5만 원으로 제한 거니까 이게 뭐 한 짓이냐고 막 불만을 막 터뜨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제정신들입니까, 이 직원들이. 회사에서 이 직원들 교육 어떻게 시키고, 직원들 기회가 어떻게 잡길래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주주들은 지금 고점에서 물려서 지금 3분의 1 토막 나 있는데. 직원들 자기들만 그건 잘 사는 회사지. 그거는 직원들이 좋은 회사지. 주주들한테는 하나도 좋은 회사가 아닌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주들은 빨리 주식 팔아야죠. 아니, 이게 상황이 지금 이렇고 이런데, 상황이 이렇고 지금 전반적으로 이 IT 쪽에 이제 찬바람이 싱싱 불어갖고 다들 힘든 시국인데, CEO라는 사람이 당장 이제 직원들 불러 모아갖고, 야, 우리도 허리띠를 졸라 매자. 우리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안 좋은 상황이 처해갖고 주가가 반토막이 나서 우리 주주님들은 지금 우리 주식을 사갖고 우리 믿어줬던 주주님들은 지금 엄청난 피해를 입고 계시다. 우리들이 다 같이 거기에 동참해갖고 뭐 임금을 깎지는 못하더라도 설령 이게 뭐 복지 후생비 받고 하던 그런 부분들이라도 좀 줄여갖고 우리가 주주님들한테 우리도 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자. 이런 식으로 CEO가 움직여야 되는데 얘들은 아직도 옛날에 그 잘 나가던 시절에 그 버릇을 못 부리고 계속 월급 막 팡팡 주고 복리후생 빵빵하게 해주고 뭐 카카오 같은 데는 가면은 뭐 저기 1,000원 주면은 라면 다 끓여주고 거기다가 단무지까지 준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주주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이 주가는 영업이익이 더 중요한 건가요? 영업이익이 매출보다? 제일 중요한 거죠. 그 매출은 늘었는데도 그러니까 EPS가 이제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이 사실은 이제 주주들한테 돌아오는 몫이에요. 그래서 단기 순이익 단이 제일 사실 중요하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단기 순이익 단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요소들은 일회성 비용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은 뭐랄까 기업의 이제 미래 이익 창출 능력을 보는 데는 조금 좀 노이즈가 이제 많이 끼게 마련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단을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그 네이버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게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이제 1조 2천억 하다가 1조 3천억 하고 다시 1조 3천억 공 47년으로 이제 21년 조금 늘었다가 22년에 줄어든 그런 형태잖아요. 네, 당기 순이익은 20년에 8,450억 하다가 21년에 16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를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와, 갑자기 어떻게 16조가 됐지? 저게 아마 일회성 비용 이익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 일본의 그 제트홀딩스 관련해 갖고 특별히 이익이 계산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부분도 발라내고 보셔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제가 이제 유료강좌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한번 또 넘기시면 이익은 줄었는데 주가가 그대로면 그것도 거품입니다. 예, 요거는 뭐냐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의 지금 영업이익 보시면 2020년에 35조 9천억이었고요. 21년이 실적은 피크였어요. 51조 6천억이었고, 이게 이제 작년에 43조로 줄었다가 올해는 컨센서스가 11조 4천억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게 안 될 것 같습니다. 1사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제 6천억 나왔잖아요. 곱하 64 하면 64 24잖아요. 2조 4천억. 안 될 것 같아요. 연간 적자 가능성이 제가 봐서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일단 이제 실적 추정치 자체도 너무 좀 좋게 평가가 되어 있는 거고 좀 과하게 더 나빠질 가능성이 일단 좀 많아 보이고요. 제가 봐서는. 근데 이제 뭐 일단은 이제 저 실적 추정치 기준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영업이익이 51조가 나던 회사가 지금 11조로 거의 뭐 4분의 1토막 이렇게 지금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주가는 크게 떨어진 게 없어요. 그거는 거품이라는 겁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잘 될 수 없는 이유가 이거 보면 확인해요. 21년에 영업이익이 51조 6천 하다가 지금 이제 컨센서스 기준에서 11조 5천억으로 마이너스 78%가 지금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주가는 9만 6천 하는 주가가 6만 5천 하고 있으니까 32%밖에 안 떨어졌단 말입니다. 무서워. 예. 30%더 떨어져야 되네요. 예. 40%. 예. 그래서 삼성전자는 사실은 더 떨어졌어야 마땅한데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롱숏 펀드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한국의 증시를 지 맘대로 이제 놀이터 삼아갖고 지들이 좋게 생각하는 건 사놓고 그다음에 이제 각종 애널리스트들이나 증권 방송 같은 애들 통해 갖고 막 좋다고 얘기하게끔 나발을 막 불어갖고 그래서 이제 주가를 유지를 시키고 올리고 오히려 나쁜 데도 올리고 반면에 자기들이 이제 안 갖고 있거나 공매도 친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애널리스트들이나 여의도의 이제 증권 방송 이런 것들 통해 갖고 막 안 좋은 얘기하고 해서 주가를 떨어뜨리는 그런 형태로 쉽게 돈을 벌다가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작년 11월 달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 정도에 여의도 기관들이 공통된 포지션이 반도체롱 2차 전지 숏이었어요. 2차 전지 숏은 지금 터지고 있고 롱은 지금 건건히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가가 지금 유지가 되는 거예요. 더 떨어졌어야 돼요, 사실은. 걔들이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여러 가지 각종 활동들, 실제로 이제 직접 주식을 사서 부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애널리스트들 리포트나 그다음에 이제 증권 전문가를 통해서 반도체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지금 나빠지고 있지만 갈 때까지 간 거 아니냐. 이제 하반기는 반드시 좋아질 거야. 이런 형태의 이제 좀 이제 장밋빛 환상 같은 걸 안 심어줬으면 주가 자체가 지금 6만 5천 원 주가가 유지되기 어려운 주가입니다, 사실은. 더 떨어졌어야 마땅하고.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이게 한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수의 사람을 일시적으로 속일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2차 전지 주식, 특히 에코프로 BM이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롱숏 펀드의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이제 못 오르고 억눌려 있던 것들이 올해 갑자기 제대로 임자를 만나갖고 제대로 시세를 분출하는 것하고 마찬가지로 이 반도체 주식 같은 경우도 원래 떨어졌어야 될 거를 인위적으로 지금 떨어지지 않게 막아 누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만간에 한번 제대로 터져갖고 그동안 안 떨어졌던 것까지 다 감안해서 확 떨어지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저 같으면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 지금에도 빨리 파셔갖고 빠떼야 섀도우 쪽으로 넘으시면 좋을 겁니다. 신상이 좋을 겁니다. 예. 그러면 궁금한 게 만약 반도체를 팔았어요. 지금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거 엄청 갖고 계시잖아요. 국민적으로. 제가 그거를 1년 전부터 네카사만 팔아서 2차 전지 사라. 이거 쭉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갖고 있는 주식은 절대 못 오르는 게 주식시장의 철칙이에요. 지금 이제
뭐 이제 몰직학하신 분들 이제 좀 알만한 사람들이 나왔고 근엄하게 지금 다들 2차전지 얘기를 하고 에코프로 BM 얘기를 하고 하니까 지금이 고점이다. 고점 징후다. 이제 앞으로 못 오를 거다. 네. 다 왔다. 빨리 파셔야 된다. 하고 걱정해 준 척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걱정해 준 척 하면서 얘기하는 건 그 사람들이 일단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사람들이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에코프로 BM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예요. 아,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삼성전자 주주가 600만 명이고요. 카카오 주주가 200만 명이고요. 에코프로 BM 주주는 20만 명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요. 그렇구나. 그럼요. 와, 그렇구나. 막 떠들고 하니까 맨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막 증권방송 얘기하고 하니까 다들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다들. 다들 안 갖고 있고, 이거 좀 사야 되나 말야 되나, 배 아프네, 막 이런 그 주변에서 서성거리는 사람들은 사실 많은 거거든요. 제가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럴 때 다들 이제 사야 되나 말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는 먼저 지른 놈이 장땡이다. 질러라. 그때도 엄청나게 무서워하면서 지르시는 거잖아요. 지르고 지금 수익도 대박 난 거 아닙니까? 맞아요. 원래 그런 겁니다, 주식이. 아까 그 타이거 자산운용 그 건도 보면, 이제 그 고객 레터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일시적으로는 이 에코프로 BM한테 완창 당해갖고, 지금 수익률이 안 좋지만, 앞으로는 많이 할 거다. 이거는 광란이기 때문에 계속 될 수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제, 뭐랄까,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고집 부리고 있는 사람들이 망하든지, 아니면은 개심하든지, 해야 이 상승장이 끝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카카오 주주들이 600만 명, 200만 명에서 나중에 60만 명, 20만 명이 되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주주들이 20만 명에서 200만 명이 될 때까지 이 네카삼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에코프로 BM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 흐름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식시장이 원래 그런 겁니다. 삼성전자가 처음부터 600만 주주였던 게 아니에요. 제가 막 다니면서 삼성전자 한번 사보시라고, 삼성전자 진짜 좋은 회사라고. 그게 제가 2000년대 초반에 2002년에서 2005년, 6년 이때까지 제가 계속 그 얘기했었거든요. 그때가 이제 뭐 5천, 6천 하던 가격이니까 5천, 6천 할 때 그렇게 내가 얘기할 때는 이렇게 많이 올라온 주식 어떻게 사냐. 그때는 액분전이어갖고 그때 이제 20만 원부터 제가 계속 얘기를 해서 60만 원, 70만 원까지 계속 얘기했었으니까. 그때는 20만 원짜리 주식 잘 없었어요. 다 보통 보면은 이제 몇천 원 하고 몇만 원 하고 할 때니까. 아니, 10만 원 넘는 주식을 비싸 어떻게 사냐고. 이게 계속 사라고 얘기하면은, 그 삼성전자, 저번에 네가 얘기했을 때는 40만 원이었는데, 지금 45만 원 됐다. 그래서 나 지금 못 사겠다. 그래갖고 신성 ENG 사갖고 물리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주변부에 있는 반도체 장비나 그런 걸로 해서 다 물렸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 BM이 그때로 보면 삼성전자인데, 제가 막 나와서 얘기하면, 그렇구나 해갖고는 딱 살라고 보니까 이게 얼마 전에 뭐 10만 원 하던 게 30만 원 근처고, 그 다음에 뭐 20만 원 하던 게 지금 70만 원 하니까. 손이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 이렇게 해갖고 뭐 딴 거 없나 해서 그래서 이상한 거 산다니까요. 이상한 거 사서 물리지 하다가 처음엔 좀 재미 보다가 나중에 그런 것들 물리면 반토막 쉽게 나거든요. 그렇게 물려갖고 또 물리면 또 손질 못 치잖아요. 우리 또 이제 주식 이상하게 배워갖고 그래서 그거 이제 비자발적 장투하고 하면서 나중에 10년 지나갖고 역시 한국 주식은 장기 투자하면 안 돼. 이런 소리 한단 말입니다. 지가 주식이 잘못 골라놓고는. 그렇구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기염둥이 배터리 아저씨입니다. 2차전지 주식 투자에서 크게 수익을 지금 거두고 계신 분들은 그 수익을 지키는 방법, 2차전지 투자를 계속 망설였던 분들한테는 2차전지에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에 대한 강의를 제가 준비를 했고요. 2차전지 주식 전반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배터리 IC 종목이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거고, 근본적으로는 이제 주식의 가치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제가 알차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99,000원이 전혀 아깝지 않게 그 돈의 10배, 100배 되는 거를 가져가실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